네, 안녕하세요. TK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현재 제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미국 주식 세 가지를 같이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사실 지난 3월에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아주 크게 빠졌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주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만간 또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같은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업을 다루기 위해서 가치주 하나, 배당주 하나, 그리고 성장주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치주를 다루겠습니다. 가치주는 US 글로벌 제츠 ETF, 미국 그 항공주 ETF인 JETS를 먼저 꼽았습니다. 이 ETF를 보시면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그리고 캐나다 항공 등 북미의 주요 항공사들은 다 담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다루냐면은 최근에 이제 항공산업 자체가 이번 코로나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산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주 주가들이 많이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가치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좀 상승을 여력이 슬슬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최근에는 그 미국의 항공주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빨리 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좀 트위터로 날렸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최근에 이 항공주들, jetblue나 아니면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이 항공주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이 구제금융 방안,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젤스 ETF는 바로 1.4% 상승하는 등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참고로 이 젤스 ETF는 9월에만 6.5% 상승했고요. 3월에 최저점 대비 47%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최고점 대비 여전히 20% 하락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행객 통계를 보면은, 물론 이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 시작할 때 이 3월 달에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추세를 보면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이 이렇게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이때 사는 것보다 이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9월 달부터 꾸준히 소량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여행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여행을 워낙 좋아했고, 지금 이제 여행을 못 가서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해외여행이 다시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 안전한 나라끼리, 특정 국가끼리 2주 격리 기간을 면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가 양 국가 내 트래블 버블 시행을 합의했어요. 그래서 10월 15일부터는 이 두 국가의 국민들은 서로의 국가를 갈 때 2주 격리 기간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랑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 호주랑 뉴질랜드처럼 미국이 뭐 멕시코나 캐나다 이런 같은 대륙 국가끼리 트래블 버블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트래블 버블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국가들이 좀 빠르게 이런 걸 선보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리스크는 있어요. 그 델타 항공의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국내 항공이 작년 동기 대비 79%나 하락했고,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을 보면은 확실히 작년 동기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복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다 더불어서 이 항공권 가격이 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도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회복 가능성을 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이 ETF, 왜냐면은 제가 항공주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 특정 항공사의 주식을 사는 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항공사가 회복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항공산업 자체가 회복할 거라고 보면은 이 ETF를 사면서 항공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소량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면 나중에 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가치주로는 미국 항공주 ETF인 제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배당주로는 코스코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 코스코는 최근에 제가 2편에 걸쳐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개인적으로 코스코는 제가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가장 안전한 배당 성장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스코는 이 최근 3분기 실적이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덕분에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도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을 또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코스코가 이제 비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멤버십이 코스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핵심인 멤버십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주도하는 그런 이커머스가 이 코스코에 이게 위협이 될 거라는 이제 뭐 지적이 많은데, 코스코는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아주 빠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코를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코스코가 경제가 좀 위축될 때,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안 좋을 때 항상 시장을 좀 압도했습니다. 수익률 면에서 보시면 이 올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퍼포먼스인데요. 보시면 코스코가 14.54%고 그 S&P 500이 9.72%로 이제 코스코가 더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경제의 불황에 대비해서 이 코스코를 매집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곧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쇼핑 시즌이 되면은 이 코스코 같은 업체들은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 시즌 대비해서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배당주로 제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을 봐야 되는데, 코스코의 배당 매력은 뭐 말 그대로 퍼펙트합니다. 뭐 지난 10년이나 5년, 작년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14%대의 아주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덧 이제 코스코가 15년 연속 배당을 증액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예비 배당 기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 안정성 점수는 99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은 EPS 기준으로 봤을 때 29%,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성향은 27%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배당 매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세 차익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이 코스코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코스코가 최근 주가 최고치 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지금 갱신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이 목표 주가를 지금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깨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그리고 이 356불, 제가 이 코스코 영상을 찍었을 때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356불이었는데요. 불과 2주도 안 돼서 이 목표 주가를 깼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371불로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향을 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ave you on the show. Let's just drill down into this call because it's pretty interesting. One of the main reasons for your upgrade has been what you call this moat. You're saying that Costco's moat in club retail is widening at this point. What do you mean by that, and how significant do you think this is?
Yeah, I think this is actually quite significant. We believe that the club channel is gaining share from other channels of retail, and there are a number of displaced consumers today that are seeking new destinations for their shopping. And so we think club is a gainer in this. And when we look at Costco specifically, we think they're gaining share with the category, but they're also gaining share within it. And their leadership moat continues to widen. Their comp store sales significantly out-index their peers. Their unit growth continues. And we do think there's an interesting phase that we're entering now regarding omni-channel. Clearly, the club channel under-indexes other retail. It's only about 7 or 8% of their business is online today. And we think that's really a function of letting others test and invest, picking the best, and then ultimately deploying it inside their ecosystem.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제퍼리스의 애널리스트는 코스코의 이 해자는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 경제력이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주 요인이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코스코의 주가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코스코의 주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높은 건 맞는데 비싼 건 아닌 게 이 코스코의 이 해자, 코스코의 비즈니스 모델, 코스코의 이 경쟁력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코스코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장주는 알파벳을 이제 꼽았어요. 처음에 사실 이제 페이스북을 할까 알파벳을 할까 좀 고민하다가 페이스북도 왜냐면 제가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자세하게 4편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뤄보지 않았던 구글을 다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의 모기업이고요. 정말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광고, 유튜브,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자율주행, AI 등등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넓혀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다 다루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알파벳의 핵심 2가지 사업 영역은 이제 다음으로 좀 분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글, 여기에는 이제 검색 엔진과 광고, 유튜브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보시면 이제 구글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있죠. 그리고 이제 other, 이 기타에는 웨이모나 딥마인드, 네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주력 사업으로 보기에는 이제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기타로 이제 일괄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보면은 일단은 검색 엔진이 중요하죠. 구글은. 근데 검색 엔진 면의 시장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91.5%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광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의 지출을 많이 줄이니까 이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도 광고 수익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미디어 성장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쪼그라들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선두주자가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사업이 클라우드였는데 사실 클라우드가 조금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클라우드에서는 아마존이 일단 너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3등이 구글인데 사실 격차가 좀 납니다. 격차가 좀 나고 이 IBM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이제 핵심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뭐 광고는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클라우드는 조금 불안해요. 조금 더 아직 경쟁력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올해 들어서 좀 주가가 다른 테크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구글이 이제 아까 살펴본 대로 핵심 사업 모델인 광고의 성장세가 예전만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광고 시장에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어떤 조치냐면은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앱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어요.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본인들의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앱 플랫폼이,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앱에 결제를 할 때, 애플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제 구독하잖아요.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는, 구글 안드로이드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월 8,000원 정도 해요. 근데 애플은 30%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월 11,5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사용자보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애플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글이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애플처럼. 그러면 이 가격이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애플은 지난 한 해 동안 앱스토어를 통해서 542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구글은 293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구글이 그 전체 이 앱 마켓 점유율이 애플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3배인데 수익이 약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많이 아까운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제 구글도 애플처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죠. 왜냐면은, 내가 이제 소비하는 이 컨텐츠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안 좋겠지만, 구글 주주 입장에서는 구글의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좋은 조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구글이 계속해서 이제 비광고, 비즈니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의료업체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랑 애플도 지금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뛰어들어서 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고 이제 보이고요.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구글이 이제 이 광고 매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비광고 수익에 점점 더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좀 있고요.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페이스북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 탑2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매출만 봐도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고, 매출 성장률도 13% 이상, 지난 10년 동안 13%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아주 빠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0% 이상으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좀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에 있다는 것은 조금 이제 아쉬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다시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기점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EPS, 즉 주당순이익은 등락이 조금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은 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반면에 장기 차입은 굉장히 적죠. 그리고 ROE랑 ROE를 보시면 뭐 구글이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타인데 이 페이스북이 아니고 구글입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만 봐도 이제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는 거는 우려할 만한 하지만, 그래도 3.37이라는 거는 아주 좋은 유동성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1.5 이상, 최소 1.5 이상을 선호하고 있고, 이 이상은 아주 좋은 유동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프리캐시플로우를 봐도 2019년 기준으로 한 주당 31.34달러의 잉여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현금 흐름도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분석을 보면은, 알파벳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알파벳은 아직도 이 목표 주가 대비 7.55%나 업사이드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애플은 지금 목표 주가 대비 10%나 고평가되어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알파벳이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PER만 봐도 이 페이스북이 제일 이제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 다음이 이제 알파벳이고요. PEG 레이시오만 봐도
페이스북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알파벳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도 알파벳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이제 알파벳의 전통적인 약 한 6년 동안의 PER을 보면은 사실 지금이 많이 좀 저는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이 뭐 2016년, 2015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저는 사실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 보고 있고, PSR이라고 해서 이제 Price to Sales Ratio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주가 매출 비율이거든요. 근데 성장주를 평가할 때 좀 많이 쓰는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도 사실 이때 이 코로나 뒤에는 당연히 이제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런데 이제 이전에 뭐 3년, 4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알파벳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의 기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소개해드린 기업에 대한 심층 개별 영상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당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 드린 것 뿐이니까 절대 이제 매수 추천은 아니거든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앞으로 이런 좀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